철없는 어른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사부터 해야 되나? 네, 인사는 해야죠. 이름만 인사는 말하고. 네. 저는 철없는 어른들에서 커피를 담당하고 있는 제로입니다. 스토리 쓰고 있는 승 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 산입봉의 문제로 법이 바뀌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되면서 최저임금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지난해 약 15%가 최저임금 인상이 됐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최저임금은 언제 시작됐지? 되게 오래됐어요. 최저임금이 시작된 건 되게 오래됐고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거는 2002년에 16.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올랐던 게 2006년에 13.1%가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고용률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서 고용률과 변화가 없었는데 물론 작년에는 15%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가도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물가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친 효과는 1% 미만이었다고 그 결론이 났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KDI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렇게 계속 15% 정도씩 오르면 2020년에 가면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ILO에서 고용정책국장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박을 했죠. 개구라다. 30만 개. 구라다 라고 반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KDI가 또 반박을 했고 또 ILO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KDI에서는 한 말이 우리가 한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악의 상황은 지구 멸망이잖아요. 모두가 일자리를 화성 잃고. 이주. 이게 뭐냐면 KDI에서 보고서를 쓸 때 생각해보니까 그럴 거면 보고서를 왜 쓰지?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썼네요. 네, 저희도 하세요. 쓸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내지 않은 게 있는데 KDI가 이전에 했던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 보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KDI 보고서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예를 갖다가 들었어요. 헝가리 예와 미국의 예인데 미국의 예는 1970년대 조사 내용이에요. 도대체 그 예를 왜 가져오는 거예요? 헝가리는요? 헝가리는 비교적 최근 얘긴 하지만 헝가리는 2년 동안 60%가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망한지 안 망한지. 그런데 헝가리에서 그때 최고 2년 동안 60%가 오르면서 일자리는 2%가 없어졌습니다.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번 똑같이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4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KDI가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DI 점쟁이 만들어줍시다. 아니 KDI가 뭔데요? 뭔 기관이에요?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아 국제예요? 국책. 아 국책. 나라에 돈 받아서 연구하는. 돈 받고 돈 받고 일했구나. KBS, MBC. 돈 받고 그래서 이제 일했구나. 네. ILO 그 정책국장이 반박을 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왜 우리나라랑 동떨어져 있는 그 먼 1970년대와 헝가리의 예를 드느냐? 하물며 70년대. 70년대 미국. 그 최저임금 올려서 좋았던 예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영국 같은 사례에 영국 총리가 최저임금 계속 올리겠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그런 거. 그 전 총리. 아니 그거 보고서를 쓰려면 얘를 거의 뭐 한 몇십 개는 해가지고 뭐 결과를 내야지. 뭐 국가에서 하는데 무슨 초딩보다도 보고서 만드는 게 뭐 OECD 체계적이지도 국가 중도 않고. 아니고. 나한테 승질을 내고 그래. 아니, 너무 비논리적이야. 네, 그리고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만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ILO의 공식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제노동기구. 아, 자, 그리고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영업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있는데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경영상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동종업체와의 경쟁이 41.8%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대형 업체가 들어온다. 13.1%, 경기가 침체돼서 어렵다. 14.6%, 인건비가 자꾸 상승해서 어렵다. 1.7%. 임대료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임대료 말은 안 그러니까 나오네. 이게 어쨌든 이거는 국가 공식 그거니까. 그리고 임대료는 뺐구나. 빼고 물어보는 임대료 거 하면 그게 48% 나올 텐데. 그리고 임대료로 하면은 아예 조용히 좀 해. 나 자영업자 얘기하고 있잖아. 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이제 자영업자 고용 비율이에요. 자영업자가 고용인 없이 자기나 자기 가족만 하는 경우 48%, 한 명 고용하는 경우 30%, 두 명 고용하는 경우 11%. 그래서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자영업자가 하나의 자영업을 하면서 고용하는 사람은 0.8명입니다. 평균. 그리고 동영상을 다 봤다니까. 하지만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영업자가 1년에 인건비 20-30만 원 오르는 것 때문에 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우리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거 기준이 이제 TVN에서 했던 외계통신 4화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링크는 다 그것도 보셨죠? 그걸 안 본 거 아니에요? 독일 관련된 거. 일본 독일 관련해서 나왔던 거. 그거 안 본 거 아니에요? 딴 것만 맨 보고? 처음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임대료 내가 맨 처음에 보냈던 거. 임대료 한 5년 만에 독일 얘기 많이. 외국인들 관련 나와서 얘기했던 거. 독일 얘기. 그치, 독일 독일 얘기 얘기 나왔어요? 나왔고. 예. 네. 4만 원 오른 거. 이게 나는 거기 우리가 얘기하려면 그거 보고 우리 최저임금 얘기하자고 얘기했던 거고,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거를 안 짚고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이에요. 근데 우리 외계통신에 보면 일본 사례와 독일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일본은 8,500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500원 정도인데 최저임금이. 근데 거기에 방송에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1,0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이상을 받고 보통 아르바이트가 많이 받을 때는 1,500엔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랑 다른 게 걔네들은 밤에는 더 받아요. 그리고 걔네는 출퇴근할 때 차비를 따로 줘요. 일본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독일 사례도 방송에서 봤겠지만 최저임금 거기 그래 알바 얼마 주냐라는 내용 계속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요. 독일도 최저임금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더라고요. 7,540원이 아니라 7,530원인데 우리나라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중소기업, 남동공단 이런 데 가면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다 최저임금을 받죠. 그리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최저임금 언저리 받는 사람, 7,600원 받는 사람, 7,700원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거랑 거의 다르지 않잖아요.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대략 그 뭐지 근로소득자라 그러나 근로소득자가 60%가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은 최저임금이 뭐지? GDP가 얼마인데 최저임금이 얼마다. 이것만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그리고 빈곤층의 30%만 최저임금을 받는다라는 보건복지부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은 중산층 밑에가 빈곤층이에요. 자, 여러분이 내가 보건복지부의 중산층 기준을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중산층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83만 6천 원부터 250만 8천 원을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1인 가구 기준. 그러면 83만 6천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빈곤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인 가구는 142만 3천 원에서 427만 원. 3인 가구는 184만 원에서 552만 4천 원. 4인 가구는 225만 9천 원에서 677만 7천 원을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이거보다 못 버는 사람이 빈곤층이고. 1인 가구 빈곤층이 83만 6천 원을 못 버는 사람인데 83만 6천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어요? 살아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방세로만 반 이상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서울 살면 노동 생산성 문제가 항상 나오잖아요.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데 임금만 올리면 되느냐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 저번에 내가 얘기할 거 진짜 많다.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집에서 서울역에 있는 햄버거집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애는 뭐지? 저기 서천에 있는 군산에 있는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만드는 애보다 노동 생산성이 되게 많이 높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그렇게 비교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봐왔던 그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 생산성에서. 그게 뭐예요? 단가 후려치기.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종이컵을 납품을 하는데 100원에 받고 있었어. 하나 100원 너무 비싸다. 근데 일단 예를 들어. 야, 너무 비싸다. 80원으로 깎아. 그러는 거지. 80원을 받을게. 80원에 보내. 라고 하면 노동 생산성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쵸. 대기업은 그렇게 하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게 올라가죠. 돼요. 중소기업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 업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과연 그 노동자들의 문제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 동영상 보내준 거에서 봤다시피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는 물론이고 그 사람들의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노동자의 문제냐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바들 쓰면 땡땡이 치는 애들이 너무 많긴 해요. 알바들. 근데 알바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내가 보내둔 그 동영상에 보면 있겠지만 걔네들 일본 같은 경우에 그거지. 최저임금은 8,500원이지만 우리 15,000원 주는 대신에 확실하게 일해라. 근무 시간에 잡담하지 말고 휴대폰 보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 뜨지 말고 이런 문화가 있죠. 일본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시급 2만 원이면 제대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아르바이트만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하니까. 근데 한국에선 아르바이트 나는 그렇게 일했는데 본사에서 CCTV로 째껴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 옛날에 그 일본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밤에 12시에 끝나요. 자정에
자정이 끝나면 이제 이 자정에 끝나요? 네. 그러니까 10시가 넘어가면 시급이 추가가 돼요. 아, 그리고 10시 전까지는 추가가 안 돼요. 기본 그 시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10시가 넘어가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자정이 그러니까 넘어가면? 월 급여를 받을 때 차비를 별도로 줘요. 그래야지. 그래서 그게 옛날엔 몰랐는데 그 일본계 회사의 일본 문화라서 그렇게 주나라는 생각이 우린 안 줘요? 따로? 그건 안 주죠. 그러니까 안 주지. 정해져 있진 있는데. 않은데 일본은 교통비를 주는 게 일본은 직장 근처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그리고 교통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일본. 네, 장거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임노동 하시는 분들 밥 안 주면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치. 일당이랑 별개예요, 밥은. 밥차가 와야 돼. 밥을 안 줘? 그러면은 여기 뭐 어떤 일이든 안 하신단 말이에요. 밥이 잘 줘야 돼요. 밥을 맛있고 괜찮게 시간 맞춰가지고 아니면 일 안 하세요. 그분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교통비가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그 생산성 문제로 뭐 최저임금이랑 관련해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데 임금을 계속 올리면 되겠냐?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데 돈을 더 주면 어떡하냐라는 말이 포인트는. 지금 일하는 만큼 일을 주는 더 거다. 줘야 돈을 더 줘야 일을 열심히 하지.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그 근로자가 무조건 통제할 수 있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GM 같은 경우에, 인천의 부평에 있는 GM 공장 같은 경우에 그 바퀴를 끼우는 걸 하잖아요. 정규직은 4명이 앞바퀴를 끼워요. 비정규직은 3명이 뒷바퀴를 끼워요. 근데 임금은 2배가 차이 나요. 그런데도 비정규직은 임금이 계속 안 오르고 있죠. 분명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바퀴를 차에 끼우는 거나 뒷바퀴를 끼우는 거나 똑같은 일인데 걔네는 4명이 하고 3명이에요. 그러면 비정규직의 노동 생산성은 훨씬 좋잖아요. 임금도 절반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국제 OECD 통계 같은 그런 통계만 나와요. OECD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OECD는 그냥 친목회예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친목회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통계를 내는 일이거든요. 통계를 내는 일인데 OECD 같은 게 직접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뭐 한국, 미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번에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통계를 낼 건데 니네 가지고 있는 통계청 같은 데다가 우리 그 통계 좀 줘.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정리하는 게 OECD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OECD 각 나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OECD 통계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 중국과 브라질이 빠져 있어요. OECD에는 친목회니까 그걸 끼기 싫다고.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뉴스 흔히 말하는 조중동 채널A, TV조선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자영업자 어렵다. 라고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분명히 임금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 별로 없었고 1.7%고 그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잘라야겠다, 이 기회에 가격을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된 적이 없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가격과 임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어려워서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번 달에 이제 내년 그 최저임금 정해지네요. 6월. 그거는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에 발표를 해요. 이번 달 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6월 보통 7월? 그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6월에 소집이 돼서 6월 7월 회의를 하고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8월 5일에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임금 그게 바뀌어 뭐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바뀌면서 노동계에서 참여를 안 했죠. 최저임금 위원회. 그래가지고 6월은 파행이 될 것 같고 7월도 그다지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6월 8,000원은 넘어가겠죠 이번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상.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정부 측에서 그거는 대선에 나왔던 모든 사람의 공약이었잖아요. 2020년 또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올리겠다. 또 올리겠네요. 그래도 올리겠는데 이번에 이제 KDI 보고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를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역시 민주당은 분열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사실 최저임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 자체만 보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저임금을 문재인이 공약을 했잖아요.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실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최저임금만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올려줘라 라고 하고 툭 던져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어요. 그냥 후속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까지 통제를 하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우리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갑질도 아무런 안 건드리고 있죠. 임대차 이번에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얼마였지? 엄청나게 많이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4배. 4배? 4배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을 망치로 때렸죠. 근데 그거는 진짜 얘기 들어보면 못 웃어요. 그 앞에 얘기 들어보면 웃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 문제도 있는데 사실상 복지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건드린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대안은 전혀 없이 같이 가는 내용은 전혀 없이 최저임금만 올려줘라 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땐. 전 생각이 다른데 그렇게 너무 탁상공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또 맞는 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쉬운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잖아요. 최저임금 올림으로써 여러 가지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격한 상승도 그러면은 우리 그 장기적인 지표로 보자면 장기적인 추세를 맞추려면 급격한 상승이 필요한 시기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았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았다. 그러면은 그걸 어느 정도 보정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좀 급격하게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시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해로 보면 급격한 상승이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싫어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최저임금은. 저도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사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만약에 편의점 같은 경우를 얘기하자면 알바생이 점주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본사에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알바생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혼자 운영하는 부부나 뭐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24시간을 무조건 놀려야 돼요. 하루도 쉴 수 있는 게 없이. 그럼 무조건 알바생을 고용해야 되고 그러면 최저임금 당연히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 알바생보다 점주가 더 돈을 적게 벌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를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면은 그 경우는 저는 그래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니, 경우 근데 그러니까 그 이 경우도? 경우는 네. 나도 그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는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 경우죠. 흔한 예니까. 근데 반경 100m 안에 편의점만 한 15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지역도, 거기에 이제 네. 처음에 거기에 진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이후에 진입한 사람들은 분명히 레드오션이라는 걸 알고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잖아요. 솔직히 편의점 치킨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문제가 대기업이 자꾸 이게 쪼아대고 밑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니까 이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어쨌든 점주들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점주가 힘든 게 아니라 네. 점주 당연히 힘든 건 네. 그하고 레드오션에 뛰어든 건 많은데 그러니까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피해 입는 거를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해결을 해주면서 올려야지.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체인점 된다고 시스템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그 이제 체인점 예를 들어서 그 말 그대로 편의점을 하면 매출의 몇 프로를 항상 내잖아요, 본사에다가. 그리고 임대료는 매년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임대차 청구 보험법도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인데 나는 이제 이걸 통틀어서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는 뭐냐면 갑과 을이 동등한 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편의점은 일정한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도 본사에다 돈을 어느 정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게 편의점을 입점을 시키면 본사에서 여기는 유도인구가 얼마다, 예상 매출은 얼마다, 예상 수익은 얼마다 그런 걸 다 뽑아주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 받았을 때는 장밋빛으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뽑아준 그 본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쟤네들이 빼갈 건 다 빼가고.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같이 해야 되는 조치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제한을 해야겠죠. 뭐 편의점 몇 미터 그런 것도 이제 제한을 해야 될 거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그 뒤에 뭐 쉴 수 있게 해주던가 밤에 운영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만약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요즘에 그 보내준 영상에 나왔지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할인 혜택이나 그런 데에서 대기업 횡포 같은 그게 제 생각은 그걸 보는 시각은 그 해결책을 같이 제시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환경이니까. 그리고 뭐 비즈니스다, 뭐 업종이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려고 하는데 점주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이 상황을 방치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제일 을이니까. 가장 최종 단계의 을이니까. 근데 막상 아니 그 사람이 을이지만 점주 내가 을이다 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점주니까 책임을 져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이 최저임금을 안 주고 그 말은 이 사람한테 3,000원 주고 일을 시키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몫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최저임금의 반을 주고 일을 시켜도 그 점주 몫이 얼마 안 돼요. 그 정도 상황인 사람은.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최고 을에 있는 사람들을 최저임금을 올려서 보호해주고 일단 그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빠져라. 너희들은 일단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보호해주고 킵해주고 점주들이 그러면은 그걸로 발생하는 비용이랑 점주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그 본사와 그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조금 올리는 것도 결국은 조금 말려 죽이는 거라고 저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레드오션으로 알고 들어가지 않았냐? 너 일부 장부는 맞지만 그 책임을 본사도 져야 된다는 거죠. 본사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정부에서 이걸 개입하게 되려면 점주들이 그러니까 결국 점주들은 나 살기 위해 더 약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이 어린 친구들도 나름 일을 한 사람이고 아니면 본인이 일을 하던가 했을 때 어쨌든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에 이 최저임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계기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문제로서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 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취지가 저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많아서 임금을 올려준다는 거는 부가적인 거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이런 머니게임이나 비즈니스나 시장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총알바지가 돼서 죽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안전망을 깐 다음에 그 위에서 우리끼리 논의를 하자라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않는 있어요. 게 있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이제 임금 구조라든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러니까 뭐 체인점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네, 그거의 한 맞아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일단 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조를 올려놓고 같이 보호해준다고 가기 해서도 위해서는 일단은 그걸 손대기가 상당히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 임금적인 부분을. 근데 지금 최저임금을 작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일부 기업들은 아직 뭐 논의 중이니까 소급 적용해준다면서 안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엄연히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걸 정해놓은 이상 작은 불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일부 기업들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걸 싹 다 처벌하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런 불법이 있고 기업이 현실 여건상 어려우니 그럼 이거를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고 정부와 입법부 내에서 이걸 논의하고 해결하자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근데 지금 요번에 네. 올리고 나서 그걸 확실히 지금 하고 있질 않잖아요. 그쵸, 못 하고 있죠. 오히려 이거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이 정부에서 먹혔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된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걸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 이거에서 내가 추가로 지급되는 돈을 낼 사람 이거나 그 비용을 다른 사람한테 부담시키는 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작용하는 힘이 더 세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고 봐요, 최근에 개정이. 그러니까 국회의 모든 힘이 n분의 1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빼기는 사람들 힘이 더 발언권이 세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편을 들면 되는 거고, 지금 왜 제대로 못하냐라고 질타할 게 아니라 그럼 제대로 하도록 힘을 실어줘야지. 왜 제대로 안 하냐, 왜 동시에 추진하고 못하냐.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럼 만약에 힘이 있는데 안 한 건지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알면서 당했다는 등, 뭐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는 등, 그냥 계획적이었다는 등,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노동생산적 문제도 시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임금뿐 아니라. 그리고 이게 임금이랑 소득에 관련된 거니까 복지에도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시간하고 복지랑 임금에 관련된 거면 추가 수당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기존 근로시간을 추가해서 일하는 거에 대한 수당, 그리고 말한 그 임금이나 노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청을 주는 1차 밴드, 2차 밴드란 이런 산업 구조,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어떤 그런 여건과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용시장, 고용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손대는데, 이걸 손댈 때 잘못 손대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제일 약자니까 일단 제일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호막을 싹 깔고, 물론 그 사람들을 다 보호 못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이걸 계기로 이제 전체적으로 손을 댈면 좋겠어요. 아직 뭐 말은 하지만 뭐 잘 모르겠으니까. 손을 댔으면 좋겠는데 네. 못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말고는 내가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실 대기업의 횡포가 네.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다들 알고 있는 네.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사실은 바꾸기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그럼 이거는 영원히 못 바꾸는 거다,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정착된 문화다, 뭐 관습이다라고 했을 때라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좀 사회적 어떤 희생이 발생하더라도 이걸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희생되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일단 보호해주자라는 법에 대해서 뭐가 뭐 효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만큼 그 사람들도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선 수술을 하는데 안전장치는 깔고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손을 대도.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동의, 성원 씨
이거 동의를 하는 게 동희선 씨가 뭐야? 아니야. 동희선 씨가 뭐야? 이름을 말할 뻔했다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점주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받는 게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안정장치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모님한테 돈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사고 싶어가지고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최저시급이라는 건 제일 맨 밑에 안정장치이고, 점주들이 그거보다 아무리 점주들이 알바보다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받는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주들이 오히려. 왜냐 그거를 하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은 알바밖에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편의점을 그러니까 알바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의 여건이면 아무리 그러니까 점주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낫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되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 10만 원 받는데 이게 나은 거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죠. 다만 그 사람들은 어떤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내가 빚이 있다든지 뭐 그러니까 여지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그냥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밑에 있는 없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걸 점주로 할 수 있는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치는 라고 생각이 들고, 점주들은 사실상 대기업의 사실은 햄프잖아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최저임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 뭐 최저임금 뭐 그랬나 보다, 뭐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지? 난 내년 임금이 중요한데 이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저임금 바뀌면 내가 내년 연봉이 바뀌는구나. 원래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심지어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거 알아서 뭐해? 어차피 반영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 모든 산업 구조적인 문제를 손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마취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취. 일단은 안전장치 맞지, 뭐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일단은. 왜냐면은 만약에 점주로 예를 들면, 점주가 뭐 빚이 있고 뭐 월에 10만 원 받아 파산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법정에 가서 뭐 대출을 받든 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뭐 회생을 하든 뭐 그런 여지,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여지가 있지. 최저임금은 그냥 오늘 인노동,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빚이고 부채고 뭐 신용도 없어서 은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에 반대하는 건 이걸 그동안 이용했던 산업들이 반발을 하는 거지. 또 이렇게 국회에 압력을 행사할 정도면 코 묻은 돈 뜯어먹는 힘센 놈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 최저임금을 이용해 먹었던. 더욱더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법이 바뀐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을 2만 원으로 올려버리자고. 어차피 포함되는데. 근데 그게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긴 하지만, 좀 전 이걸 계기로 이 관련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다른 조치는 안 하냐? 그럼 다른 조치가 뭐 A 조치, B 조치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으면 그게 아마 이렇게 하나의 이슈로 뭉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조치들이 최저임금이 발생함으로 회사가 망한다라는 그 큰 이슈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하나의 주제로. 다만 이 뒤에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는 결국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여론적인 힘과 정치적인 상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는 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키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저는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은 안 하고 최저임금만 쫙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들도 사실 문제인 게 뭐냐면, 최저임금이 5,000원이라고 칩시다. 5,000원을 알바한테 주고 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 애들도 일 열심히 잘해. 그래서 최저임금, 그러니까 걔네들 임금을 한 10,000원을 줘도 돼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10,000원을 줄까요? 안 주죠, 보통은. 그냥 5,000원 줄 거예요. 원래 그쵸? 계약했던 대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장사 잘 될 때는 안 주다가 지금은 7,530원으로 올려버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 맞냐라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그건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그동안 노동 생산성이 좋았다는 건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는 건.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안 줬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다 가져갔을 거야.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어떤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대기업을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국회가 오히려 산입범위를 늘려버리는 개정을 했으니까 아직 그것 멀었는 것 때문에 같아요. 굉장히 말이 많았죠. 민주당을 안 찍으려고 하는데 민주당을 안 찍을 자니 자한당밖에 없다. 라 그래서 찍은 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사실 노조 문제도 있어요. 노조가 그동안 임금 인상 투쟁 같은 걸 할 때 노조가 보는 건 그동안 봤던 건 내가 얼마를 가져갔느냐. 내가 한 달 일해서 100만 원을 가져갔냐, 110만 원을 가져가느냐만 투쟁을 했어요. 임금의 구조, 기본급이 얼마고, 통상임금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씩 붙고, 보너스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되게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사실상 노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임금 구조 자체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노조도 손 놓고 있고, 행정부도 손 놓고 있고, 입법부도 사실상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산입범위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산입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후속 조치는 또 없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적용돼요? 개정? 법? 내년 2월인가? 지금 통과된 거죠? 네. 통과됐고 2월일 거예요. 아마. 내년 2월이요? 참 이거는 이렇게 빨리 통과되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국회에 힘을 많이 행사하시는 사람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뭐 n분의 1이 현실적으로 n분의 1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런 추세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치가 저도 낮아요.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요, 대응을.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이걸로 정부한테 못하니까 더 해라 라고 말을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하고 뭔가 여론을 만들어주는 것도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1년, 2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끝날 때쯤 갔을 때는 따질 거란 말이에요. 니들 뭐 했냐 이렇게. 지금 벌써 지금은 1년이지만 너희 3년 동안 뭐 했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빼박. 그리고 지금 이 통상임금 그러니까 요 산입범위 늘어난 것 때문에 이 산입범위 늘어나는 걸 무효화시키려면 임금을 더 상승시키면 조금 무효화가 되잖아요. 왜냐면 산입으로 들어가는 게 금액은 한정돼 있고 임금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임금이 더 늘어날수록 이 산입되는 거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잖아요. 약간 물타기? 근데 임금을 그렇게 높여버리려면 저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전 손댈 게 하나는 근무 시간인데 근무 시간은 손을 댔잖아요. 일주일에 얼마로 한다. 전 이거 한번 손대가지고 더 손은 못 댈 것 같은데 단기간에 한 번 더 이걸 잘 지키는지는 행정력에 달린 거고 이걸 뭐 감시하고 처벌하는 건. 근데 행정력도 저는 좀 잘 못 믿겠어요. 왜냐면 같은 편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력도 그렇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뉴스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그 소프트웨어 막 개발하는 회사가 업무 특수성이 있는데 52시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냐, 이거 우리는 예외로 적용해달라라는 뉴스를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미국 개발자들 일주일에 50시간이라면 뭐지? 되게 뭐라 그래야지? 일 못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중독자? 하드워커. 되게 하드하게 일하는 게 일주일에 50시간이라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근데 걔네들은 50시간 일하고 그걸 윈도우도 만들고 오피스도 만드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해야 그거만 그 액티브엑스 만드는 거냐고. 사람을 더 뽑아야지. 액티브엑스. 아니 액티브엑스 없애준다더니 참 왜 그거 안 없애? 없애고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 아니. 그래요? 차근차근 왜 없애요? 차근차근. 공인인증서도 아 진짜 빨리 없앤다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극혐이야. 액티브엑스. 난 그 뉴스에다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 다 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 문제도 있겠지만
윗사람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업 구조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을 뭐 그림 예술 같은 예술 산업조차도 공장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막 찍어내기 그냥 일단 해 그냥 시간 그냥 밤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장처럼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일을 시키면 결과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일을 시켜버리잖아요. 광고 포스트 쪽을 얘기를 드리자면 일이 한 번에 3개가 들어온대요. 그럼 당연히 밤을 새겠죠. 근데 돈은 포괄임 문제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돈은 올라가겠지만 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또 상여 같은 거랑 빼버리고 가면 또 금액은 또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시간을 정확히 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거에 대한 일단 포괄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계약적으로 적용돼서 그게 불법이 되려면 너희들이 이거 일을 주려면 이게 너희들이 3일 안에 하라고 그랬다. 근데 3일 안에 정규 근로시간에는 이 일을 못한다. 그럼 추가 근로시간을 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이 사람들을 150%, 200%를 줬을 때 총 몇 명이 투입된다는 걸 무시했으니까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뭐 1억을 문다. 라는 조치 같은 게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네. 조치가 돼야지 고쳐지는 그러니까 거지. 그 해당 기업이 너희들이 말한 걸 지키려면 우리가 불법을 해야 돼서 이 계약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계속 고발당하고 너희도 고발당한다고. 근데 그게 예,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이렇게 단합을 해서 딱 하자고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예. 근데 딴 쪽에서 와가지고 네. 더 싸게 해줄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합이고 그게 처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력이 이게 불법이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력이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뭐 잘못하면 뭐 허위 광고 뭐 이런 거 실었을 때도 시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벌금 하나도 안 때리고 시정하세요. 뭐 몇십억 벌었는데 그걸로. 주시도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그 허위 광고를 정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 쪽 발주도 그렇게 나와요. 공공 쪽 발주도 계약 후 며칠 이내 해라.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저는 최저임금 올리는 게 되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거 다 바꾸려고 이거 사실 못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구조를.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올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단가 같은 거를 니들 깎아 그럼 어느 순간 이거 못 깎는다. 라는 게 절대 그렇게 돼버리는 안 거죠. 바뀔 것 근데 같은데. 이게 사실 구조가 저는 대기업이 문제인 것 같은데 대기업을 건들 수는 없지 않아요? 왜냐면 입김이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을 못 건들죠. 근데 말한 대로 지금 거기서 다는 단가의 임금이 50%를 차지해요. 그쪽에서 50%를 그러니까 10%를 남겨라라고 해서 50% 10%를 주는데 만약 최저임금이 2배로 올라갔다고 쳐보면 그쪽에서는 이 사람들은 2배 줄 수밖에 없다. 지금 너희들이 시키는 일 3명이 하는데 똑같이 3명이 하는데 2배 줘야 되니까 50% 10% 주던 걸 우리 마진은 10% 먹을 테니까 50, 50, 10을 달라. 임금만큼은 더 달라. 근데 안 주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더 해주고 싶어도 손해나면 계약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딴 데를 찾겠죠. 딴 데를 대기업에서. 찾는데 딴 데도 없다는 거죠. 제 말. 딴 데도 손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률을 따져가지고 이윤을 이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을 100만 원 쓰고 10만 원을 먹어요. 회사가. 만약 임금을 100만 원을 주고. 왜냐면은 대기업이 야 너희들 10만 원만 먹어. 그럼 최저임금 계산할 때 너희 3명 일하잖아. 그러면은 100만 원 줄게. 그걸로 임금 주고 10만 원 먹으라고 했는데 최저임금이 2배로 올라버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우리 200 줘야 된다. 사람들한테. 우리 원래대로 10% 먹을 테니까 일만 좀 달라라고 되는 거죠. 그럼 대기업이 안 돼. 그럼 100만 원 일할 사람 찾아. 그럼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00만 원 최저임금을 못 주니까. 예전에 근데 그런 식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불법이지, 했을 때 그럼. 불법을 기업이 그러니까 운영이 불법을 된다는 쓰는데 게 제 말은. 그러니까 기업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 못 한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200 드는 일을 그러니까 100 달라고 하면 운영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그 되는 이제 거죠. 여기서 중간에 그게 나온다는 거는 아직 올린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먹고 살 정도의 금액이니까 아예 그거를 나오지 않게끔 가격을 월등히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탈자가 못 나오게끔. 그러면 그거죠.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금이 10이고 회사가 10을 먹어요. 뭘 받으면 만약 그 정도 비율을 먹는다고 쳤을 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회사가 그거를
부담시키잖아요. 뭔가 덜 주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대기업에서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회사가 임금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주는 건 주다라고 깎아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서 받는 회사가 이윤을 계속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못 줄이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00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10,000원까지 오른다고 쳐도 일단 보통 지금 모든 국민들이 10,000원까지는 올리자라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10,000원까지 올린다고 쳐도 그게 과연 그 수준까지 올라갈까? 저는 10,000원 전 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10,000원 엄청 큰 돈이에요. 시급 1시간에 10,000원이면 이게 사용자 입장이 돼보면 10,000원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7,000원대 올라갔다고 지금 국회를 동원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한 정도로 개정이 되고 바로 내년에 적용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해간다? 이게 얘네들이 저는 분명히 임금 상승을 계산하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놨고 거기에 제가 1단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10,000원 우리가 1시간 10,000원이면 1시간이라도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못 봐요. 10,000원도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죠. 생활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10,000원이 작은 아닌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0,000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계속 몇 프로씩은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내 생각은 그래요. 10,000원이 법정 최저임금이 우리 실질 최저임금이면 10,000원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정 최저임금이 실제는 법정 최저임금이 우리의 평균 임금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500원이나 10,000원이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죠. 저는 10,000원을 갖는 게 일단 아까 최저시급이라는 게 가장 밑에 이제 노동자들이 받는 건데 그거를 부릴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면 더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10,000원까지 올린다고 해도 하고 그 뒤에 올릴 때까지 하려면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중간은 다 죽어날 테고. 그러니까 중간이 만약에 회사가 죽으면 노동자들은 잘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대기업은 뭐 10%까지 이윤을 먹어도 중소기업이나 중간은 잘 먹는 데가 3% 정도를 먹는데요. 근데 더 하청으로 내려가면 1%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구조라는 건 아래 하청한테 1%의 수익률 정도는 줘야 이게 운영은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전체 수익의 1%를 초과해요. 만약에 임금이 지금은 우리가 1% 수익 먹는 금액에 임금 최저임금 상승률 계산했더니 0.2%다. 이건 오케이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회사 이윤이 0.8로 줄이라고 그럴 거예요. 대기업에서 너희들 그러면은 0.8로 줄여.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기업에서. 근데 그 어느 순간 0.5로 줄여. 근데 회사에서 개보니까 0.4로 줄어들 경우 회사 운영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은 이거는 너희 계약을 받아서 망하나 안 받아서 망하나 똑같다. 그럼 회사에서 다른 통로로 돈을 벌지 않는 이상 이게 운영이 안 근데 되니까. 그때 그 하청업체가 대기업한테 의지를 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그걸 못 그러니까 받으면 자생하지 않을 구조가를 떠나서 대기업도 물건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하청업체도 뭐 경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은 자본력이나 이런 게 훨씬 그럼 많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돈이 더 들죠 대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 네, 만들고 그러니까 안 만들고 하청을 주는 거죠. 만약 그럼 근데 너희들 망해라고 해버리면 그 이익이 만약에 1% 나던 거를 0.8까지 줄였잖아요. 그리고 임금은 늘어났어요. 근데 그 뒤에 돈을 주는 걸 0.8을 고정시키고 임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중소기업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대기업이 임금 상승률을 보장해 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먹는 수익은 똑같이 가져가. 그럼 너희는 0.4로 내려가면 망하니까 너희들이 예전에 1% 벌었지만 그거의 절반 0.5를 계속 벌어. 그리고 임금 상승률만큼은 대기업이 줄게. 왜냐면 걔네들이 망하면 대기업도 손해니까. 근데 그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대기업 밑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언젠가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임금 상승이 요 정도까지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네. 뭐지?
요 단계까지는. 그 구조는 내가 GM 사태 얘기하려고 하고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그 구조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건 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대기업이 뜯어먹는 거긴 하지만 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이 몇 프로 먹고 너희들 임률 몇으로 조정해서 뭐 어떻게 먹고 지금 우리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구성된 게 어떤 시장적인 균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균형이 어떤 부분은 변경시키려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업계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떤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라는 게 분명히 다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를 걔네들이 대응하는 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기라도 하려면, 왜냐면 정부는 느리잖아요, 변화가. 그러려면 촉진할 수 있는 상황을 압박하는 마감이 있어야 되는데, 마감이 되는 게 임금, 이게 1년마다 마감이 생기잖아요. 1년마다 바로바로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불법이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와닿아서 여론 형성도 쉽고. 그러니까 좀 전 정치적으로도 더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 산업이 좋게 바뀌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잖아요. 네. 그 안에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죽어날 텐데, 그럼 그때 사람들이 여론이 나빠지면 그걸 하려다가도 힘이 그 실어지지 자영업자도 않을까요? 자영업자가 그래도 알바보다 위지 않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위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알바생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대기업 특정 소수의 힘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다 똑같다. 우리 같이 알바도 사장님 도와주고 사장님도 알바 도와주는 거랑 똑같다. 사장님이 있어야 알바를 하고 알바가 있어야 또 사장도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아니죠. 돈이 있어야 한 시간 힘이 넘었어. 있죠. 그래요? 여기서 끝내는데, 이 최저임금 이슈 중에서 가장 다음에 일어날 큰 포인트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다음에 큰 포인트 하나가 주의해야 될 거 같은 거 혹시 그런 게 있어요? 포인트? 예. 시간인데 시간은 이미 건드렸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 올리면서 어쨌든 나는 내가 얘기한 건 똑같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다른 조치도 병행해야 되는데, 그 임대차 보호법 부분 말고는 지금 아무런 조치가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근데 임대차 보호법이 진짜 시급한 것 같아요, 문제가. 근데 임대차 보호법도 자유당에서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은. 그럼 2년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면 뭐 저는 아예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 최저임금이 나중에 별로 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우리나라도 임금 구조나 이런 것들이 외국처럼 되면 최저임금 올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다들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정말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소수라면. 근데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일할 사람이 일자리에 비해서 더 너무 많아서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인구가 줄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독일이나 되겠네요. 이런 데는 땅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딴 데는 모르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한테 최저임금을 보장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 이제 아마 일본이 유일할 거예요, 그게. 대박.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옛날에 불법 체류로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한국이나 대만 쪽으로 넘어와 버려요. 가이지. 그러면 한국이나 대만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게 일본에서 최저임금 보장 못 받고 받는 월급보다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보장을 안 해줘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국민을 안 쓰고 외국인을 계속 쓰는 거예요. 자국민의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외국인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일본만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한국은
이렇게 일할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러면 많이 나서 뭐예요? 그렇죠. 많이 낳는 데 비해서 우리가 낳는 속도에 비해서 과거에 낳았던 속도에 비해서 경제가 그렇게 빨리 커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땅도 좁고. 저는 이 지금 최저임금 다음에 핵심이 시간이랑 사회임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버는 거 봐. 시간을 준수하는 거에 따라 통상임금, 통상시간에 대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40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냐가 사회적 이슈인데, 이건 시간을 이미 건드려놨으니까 그 다음은 행정력이고, 사회임금은 복지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복지. 이거를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요 시간이랑 최저임금도 저는 이 사회임금의 변수로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 복지니까. 복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서, 시간은 어떻게 갈 건지 보여줬고, 저는 이 사회임금은 어떻게 할 건지 아직 맛을 안 보여줘서, 이게 1년 안에 정책이 나오는 게 앞으로 성공에 갈릴 것 같아요. 뭔 얘기죠? 얘기를 계속하면 네. 얘기가 정말 할 수 있는 얘기가 끝도 없이 많다 보니까 우리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큰 해서 이슈였으니까. 네, 나눠서 합시다. 끝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